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서양 문학의 시조 네. 일리아스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고요. 1부에서는 트로이 네. 이 전쟁의 전쟁터가 된 트로이 이야기를 그 배경지식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자, 이제 트로이 성곽 밖에서 그 그리스 군이 진을 친 지가 이제 9년이 넘어가서 10년째가 되어 가는데, 그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예. 그 헬레나라는 헬레네라는 여성을 이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데려오면서 그거는 못 참겠다라는 이제 그 누굽니까? 아가멤논?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형제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의 연합을 해서 이제 트로이까지 쳐들어갔고 당장 어떻게 들어가긴 어려워서 그 해변가에 이제 진을 치고 계속 두드리는데 잘 안 되고 그게 공방전이 벌써 9년이나 됐다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진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총사령관이 바로 아가멤논이에요. 아가멤논. 아가멤논 하면 뭐 우리 최근에가 아니고 그때 아가멤논 그 미케네 왕국에 바로 아가멤논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마 황금 마스크 이런 거. 그리스에 가면 황금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 아가멤논이 주인공이다라는 게 유력하다고 하죠. 네, 못생겼어요. 근데 추정일 뿐이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 황금 가면은 아마 맞을 거고. 네네네. 아마 그 유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황금 가면은 못생겼다고요? 이 그리스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다가 평면으로 펴지니까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황금 가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이태리인가 어디 가면 그 거짓말하면 그 깨물어 먹는 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처럼 생겼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정프로 또 보고 왔잖아요. 그리스가. 네, 황금 마스크.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근데 지금 보면 신장이 대충 한 180cm로 추정이 된다고 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에 장수가 되려면 이 전장터에서 마땅한 의사소통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우렁우렁 해야 되고 또 덩치도 커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신적 권위를 부여받으니까. 그래서 아가멤논이 한 180cm쯤 되고 당시 그리스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한 160cm로 추정이 된다고 해요. 엄청 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 이상 더 큰 거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아가멤논은 또 뭐 워낙 유명합니다만 이게 참 우리 그 유명한 테바의 오이디푸스 가문하고 바로 이 가문, 아트레우스 가문이라고 하죠. 아가멤논의 아버지가 아트레우스고 더 위에 조상이 바로 이제 그 펠롭스, 탄탈로스 이 조상 가문들이 대대로 그 집안에 저주가 끊이지 않는 집안들이거든요. 오이디푸스 가문하고 이 양대 가문이 그리스 비극에 가장 많이 다뤄진 가문들이죠. 아트레우스가 서로 간에 가족 간에 근친 뭔가 살인이랄까 또 뭐 인육을 서로 그 형제 인육을 먹는다든지 조카 인육을 먹는지 이걸로 하여튼 유명한 그리스 양대 그 비극적 가문하면 바로 오이디푸스하고 바로 이 아가멤논 이쪽 가문들이죠. 여기도 다 제우스가 또 씨를 뿌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우스가 안 낀 데가 없어. 심지어 그 가게도 안에서 한 3번 나올 때도 있어요. 제우스가. 왜냐하면 그 누구의 뭐 딸의 그렇죠. 또 누구를 이렇게 또 딸도 건드리고 또 갑자기 또 이 뭐 복잡하게 되면서 제우스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제우스가 우리로 치면 역사로 치면 징기스칸이죠. 그 옛날 몽골 쪽 유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잖아요. 아시아 전역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안 끼는 데가 없는 거죠. 네. 그 테바이 왕가 가게도 보면 제우스 맨 위에 있죠. 중간에 한 번 더 나오죠. 에우로페 만나면서. 그다음에 세벨레 만나면서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문들마다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제우스구나. 네, 최고신이 제우스죠. 최고신이 제우스잖아요. 그래서 또 제우스가 자주 등장하는군요. 네. 그 바로 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그런 양대 저주를 받은 가문이고 결국 자기가 트로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대가 출항해야 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성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출항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 딸을 희생제물로 바쳐가지고 출항을 그 정도로 비정한 또 아버지죠. 권력 그러니까 와낙스라고 불렸는데 왕중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많은 왕들 다 독립적인 왕들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의 어떤 가장
총사령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고 힘이 세다 해도 내 앞에서는 꿇어야 돼. 이런 게 강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리품으로 받은 처녀가 바로 크리세이스라는 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크리세이스는 그 크리세스라고 아폴론 신을 받드는 사제의 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뭐 크리세이스도 이렇게 잡혀가게 된 것도 뭐 일종의 제사 제전에 가다가 그 도시를 그리스 사람들이 맨날 약탈하러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네. 그 도시 약탈하면서 같이 언격결에 같이 다 끌려가게 된 건데 잡혀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이제 풀어달라고 어마어마한 몸값을 갖고 온 거죠. 근데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풀어주려고 하죠. 몸값도 많이 가지고 왔고 이 또 아폴론 신을 모시는 그 사람 아니냐 풀어줘야 된다. 옆에서 막 말하는데 이 또 아가멤논이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런 거 난 필요 없고 나는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내 고향에 있는 본처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나는 이 여자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습니까. 진짜 내가 그래도 신을 모시고 이런 우리 딸도 그런 거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감히 무자르듯이 그냥 탁 나를 거절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사제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주 세게 이제 보복을 호소하는 거죠. 보복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은으로 된 활의 신이여, 오 스민테우스여. 스민테우스는 뭐냐면 지혜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의 신, 지혜와 관계되는 역병, 전염병. 패스트잖아요. 땅이요? 패스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살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책도 신의 화살이잖아요. 코로나19 네. 다루면서. 그러니까 신의 전염병을 신의 화살이라고 보거든요. 신이 지금 화살 쏘아가 사람. 자, 그러니까 아폴론이 딱 그걸 듣고 자기가 다른 사제가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화살을 9일간 소화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스 병사들이 다 죽어 나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트로이 언덕을 보니까 이 트로이 도시에는 언덕 이렇게 있고 할 때 여기서는 언덕에 계속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때 그 섭지가 있고 이러니까 말라리아 이런 것도 있는데 모기로부터 바람 맨날 부니까 모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로이 도시는 물도 괜찮고 하니까 모기도 없고 하니까 여기는 전염병이 안 도는데 바로 그리스인들은 질퍽질퍽한 저습지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말라리아 노출될 위험도 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병이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문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제 그리스 군대 병사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니까 네. 아킬레우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리아스의 시작이 벌써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9년 지나고 시작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아주 문학적인 그 역량이 뛰어나다는 게 바로 사건의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설명 없이 그냥 팍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9년 얘기는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바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짜 궁금한데 그 9년 동안 이야기들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들 있잖아요. 네. 방금 뭐 앞에 뭐 네. 새 여신이 있고 네, 네. 그런 것들은 다 어디 나오는 그 얘기예요? 이제 본래 서사시권이라고 해요. 트로이 서사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 트로이와 관련된 서사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작품들이. 그것들이 막 앞에 거 있고 뒤에 거 있고 판본도 여러 개 있고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추스려 갖고 제가 이제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일리아스는 바로 딱 그 사이. 9년 몇 개월 얘기는 다 생략하고 네. 그 마지막 나흘 간의 전투 얘기를 예, 트로이 멸망도 다 생략하고 그냥 오로지 헥토르와 아킬레우스. 요것만 그것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헥토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헥토르라고 해야 된다, 이게 주제가. 사실 헥토르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예. 그 영화 트로이에서도 사실 헥토르가 진짜 멋있죠. 예. 네, 헥토르. 그 기억납니까? 에릭 바나. 아마 에릭 바나가 그 영화로 빵 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영화보다도 굉장히 그 매력 있게 나왔던. 그리고 헥토르는 거기서 정말 정통파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영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꾀를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영웅은 말 그대로 그냥 딱 전쟁에다 군대 풀어놓고 같이 한번 우리 힘과 힘으로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영웅이고 진짜 전쟁이다. 돌파. 정면 돌파인 거예요. 정통파만 고집. 그러니까 이 나중에 그 헥토르의 그런 완고함이 결국은 이 모든 걸 망쳤다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 헥토르는 청동기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맨날 울어요, 사람들이. 울고 또 울어요, 계속.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감정이 나더라도 슬프고 기쁘고 이런 걸 감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오디세우스만 해도 감추잖아요, 이제. 꾀를 숨겨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만 해도 일리아스만 읽어보면 사람들 맨날 울보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나중에 화를 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영웅들 맨날 울보로만 그리는 얘기죠. 아킬레우스도 울고 뭐 다 울어요. 다 울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서양도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게 사람들의 양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보죠. 이때 가장 이 사람들이 이 일리아스에서는 수치심이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들이 나를 욕할 거야. 이게 가장 커요. 가문의 명예 뭐 이런 거. 가문의 명예, 수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그 자의식 이런 거는. 여기서는 오로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 안 하면 나를 남들은 비웃고 급장이라고 놀릴 거야. 이거가 이제 가장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뭐랄까 이 동네 사는 친구들은 좀 약간 부러운 게, 네. 이게 부러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예를 들면 뭐 이런 대목 있잖아요. 미케네의 든든한 성체와 풍요한 코린토스와 잘 지은 클레오나이를 차지한 자들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지명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가면 실제로 뭐 그런 뭐 네네네. 미케네, 뭐 코린토스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봤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어디죠, 화성, 수유리 뭐 이런 데가 이제 네. 이런 오래된 고전의 쭉 이름들이 나오는. 네. 네네. 약간 좀 느낌이 음. 좋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전통 있는. 아니 왜 우리도 저 충청도 가면 웅진, 곰나루 지금도 삼국지대 백제태 이름 나오고 네. 있잖아요. 제가 너무 또 사대주의였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가서 좀 느낀 게 맨날 우리 교과서에 봤던 무슨 사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세계사 시간에 봤던. 네. 그게 이제 다 그냥 이렇게 시내에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좀 약간 부럽더라고요. 그걸 먹고 사니까 그죠. 예. 그걸 후손들이 먹고 살죠. 조상들이 열심히 노략질하고 무슨 신전 그렇죠. 세계사의 문학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후손들이 그걸로 먹고 사니까. 어. 그렇죠. 뭐 지금 뭐 우리가 더 잘 사니까 됐어. 네. 자, 결국 그러니까 회를 소집하니까 그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질병이 보는 것은 반드시 신의 화살, 신이 뭔가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제안하는 거죠. 우리 이거 예언자나 사제에게 물어보자. 이 왜 신이 분노했는지. 그러니까 그 바로 그리스군의 예언자 칼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아킬레우스한테 당신 나를 보호해달라는 약속을 해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여기 싫어할 사람이 있는데 보호해달라는, 보호해줄 것을 내 안전을 보호해달라고, 보장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칼카스가 아울리스 항구라고 그리스 연합함대 출항할 때, 출항 못할 때 이피게네아를 바치면 출항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 또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아킬레우스한테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왕들은 나쁜 소식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다 이러면 막 화풀이 하잖아요. 이 소식 전해준 사람한테 야 너가 나쁜 소식 말했지 저놈 죽여버려 이렇게 되니까 항상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 아가멤논이 바로 크리세이스를 안 보내서 신이 지금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갑자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예전에도 우리 딸 죽게 하라고 하더니 이젠 또 내 브리세이스 아니 그 말 바로 크리세이스까지 또 보내라고 하냐라고 막 하는데 아킬레우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결국 당신은 말이야 지금 총사령관 아니냐. 그리스 전체의 사령관이면 좀 신중하게 처신하고 항상 자기의 어떤 이런 막 그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대를 위해 생각해야 되는데 니 지금 기본대로 행동하다가 지금 정말 이렇게 신의 분노를 사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이랬는데 지금 뭘 자꾸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간에 의견이 주고받은 거예요.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스가. 아킬레우스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가멤논이 그래? 좋아. 그러면 크리세이스 보낼게. 그 대신 나가 왕 아니냐. 내가 전리품에 사라진 거니까 내가 이거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총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너가 가진 바로 브리세이스를 내가 가져갈래. 라고 돼버린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애첩 같은 느낌. 그렇죠. 에칼리스 받은 전리품이죠. 여성 노예를. 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갑자기 지금 뭐야? 다 전리품 분배 끝난 거를 다시 처리하는 이기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너가 지금 잘못해서 너가 보내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다른 사람 거를 또 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애냐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서로 야 이 탐욕스럽냐 뭐 거기서는 막 나요. 개의 눈알과 사슴의 심장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개는 파렴치한을 상징하거든요. 사슴은 겁쟁이, 소심함을 상징해. 막 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떻든 아가멤논은 그건 난 모르겠고 어떻든 나는 금빛의 아프로디테를 닮은 너의 그 처녀 브리셋을 난 가지고 갈래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아킬레우스가 이런 내가 모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단순한 여성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모욕. 내 모욕 명예를 훼손당한 거죠. 내 전리품을 내가 공적을 세워가지고 받은 게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앗아 간다는 건 내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했던 일을.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내 명예에 치명타가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 바에 나는 그냥 내 고향 프티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 군대 데리고. 아킬레스가. 예. 네. 근데 아가멤논이 또 좀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뭐 도망가라. 네 겁이 많으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 용사가 아킬레우스인데 자기 보고 겁이 많다느니 도망가라 이러니까 갑자기 어떻습니까? 칼 빼다가 죽이려고 든다는 거예요. 왕을. 네. 자기도 왕이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림에 이제 책에 보면 아테나 여신이 와서 이 사람 머리채를 꽉 잡는 게 나와요. 누구의 머리채를 잡아요? 아킬레우스의 머리채를 잡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아킬레우스는 이제 본능대로 행동하려고 했는데 아테나 여신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이성을 차렸다. 그때 그러니까 항상 이때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지혜가 얻는 것도 신이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했을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어. 네. 그때 사람들도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행동한 건 내 정신이 아니었어. 뭔가 아태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미망에 나를 망령되게 만들었어라든지 내가 이런 지혜를 내 머리로 어떻게 나왔겠어. 그때 아테나 여신이 들어와서 나에게 지혜를 알려줬어.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들어와서 이제 자중을 시키면서 너 3배 이상의 영광을 더 받을 테니까 좀 참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이제 뭐 죽이는 거진 않지만 이제 딱 완전히 최후 통첩을 날리는 거죠. 자, 아가멤논, 당신 나 모욕했고, 그리고 다른 지휘관들, 당신들 지금 가만히 있네. 지금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 전부 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오늘의 이 일들 뼈저리게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친구 파트로클로스 자기 참모이죠. 네. 파트로클로스란 뜻이 왜 자꾸 이렇게 이제 동성애 관계가 있냐 이러면. 네. 파트로클로스가 바로 클레오파트라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 표현이. 오. 우리 말하는 클레오파트라 있죠. 클레오파트라 바로 그리스에서 간 그쪽이에요. 네. 알렉산더가 이제 하고 나서 그리스로 알렉산더 부하가 차린 왕조에서 그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 파트로클로스 그러니까 이게 여성적이다 않느냐.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한참 더 뒤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결국은 그리스 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지금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같이 하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여성 이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파트로클로스 사실 여성적인 걸 상징한다는 거죠. 클레오파트라 거꾸로 하면 라트파오레. 아니 클레오파트라의 네, 그거를 이제 두 개를 바꿔서 파트로클라스. 그것도 재미 요소를 한번 넣어본 거군요. 아니 몰라서 네. 이제. 네. 근데 이 뜻이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딸들 이름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딸들 이름에 좋잖아요. 아버지 영광. 네. 그렇게 따지면 하긴 홍삼 소백지향, 지향 소백 어때요? 소백지향, 지향 소백. 그 홍삼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상지백수잖아요, 거꾸로 하면. 아니 그 지향 소백, 소백지향. 홍삼은 뭐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금산에서도 네, 나올 네. 수 있고요. 논산에서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소백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홍삼은 소백지향 홍삼 말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홍삼을 드시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젤리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진액으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액상으로 파우치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소백지향 홍삼은 여러분이 드시기 편한 그 어떤 형태의 제품들도 다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드시기 편한 또 맛도 편한 이게 보통 그냥 생삼이나 이런 건 약간 좀 쓴맛이 좀 강한데 네. 이 홍삼으로 되면 확실히 그 어떤
아리한 맛 그런 맛들이 줄어들고 좀 더 입에 좀 부드럽게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또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네. 특히 우리 누굽니까 아킬레스가 있었던 그 아테네 뭐 이런 그리스 연합군들이 질퍽질퍽한 땅에서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맞아. 네, 면역력 강화에는 네. 홍삼이 또 최고니까 소백지향 홍삼 점점 면역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튼튼한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부모님 같이 가족과 함께 튼튼한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네이버에서 소백지향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결국 파트로클로스 참모하고 이 병사들 미르미돈족이라고 하는데 본래 이제 이 프티아의 왕국들 여기 이제 미르미돈족이 뭐냐면 개미 인간들이란 뜻이에요. 개미 인간들. 개미인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설명하려면 또 기는데, 자, 제우스가 이제 아이기나라는 요정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아코스라는 왕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아코스가 또 누구를 낳았냐면 바로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인 펠레우스하고 아킬레우스의 큰아버지인 텔라몬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아코스가 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헤라가 보기엔 얼마나 눈꼴시겠습니까? 또 해가지고 왕시키고. 그래서 이제 역병 같은 걸 보내갖고 그 왕국 국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아코스가 이제 한탄하는 거죠. 다 사람들은 다 죽고 백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나가니까 아유, 이 개미들이 다 내 백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이제 그 손을 들어줘가지고 개미들이 다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르미돈 어떻겠습니까? 개미 인간이야. 개미들의 특징. 열심히 일해. 응집력, 결속, 단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터 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과제도 불가능은 없다. 다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가 정예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전체 그리스 병력의 5%지만 실질력고 전투력은 막 최강의 이제 군대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막 이제 원로들이 그러지 마라. 지금 아킬레우스 너도 지금 왕이다. 왕에게는 맞으면 안 되고 왕중왕 아니냐 이 사람은. 또 이제 아감멤논한테는 여인은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서로 양보를 촉구하지만 서로 이제 완전히 어른거리고 단판이 결렬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감멤논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브리세이스를 달라. 그래서 브리세이스를 내줘요. 근데 브리세이스는 가면서 이제 뭔가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담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거 내주고 나서 이제 아킬레우스 하는 일이 뭐냐면 바닷가에 가서 막 눈물을 쏟아내고 응응통곡을 하는 거예요. 웃기죠. 영웅인데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극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는 이야기는 길가메시 스사시에도 길가메시도 울고 다 울어요. 영웅들은. 옛날의 영웅들은. 감정을 못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자기 친구 죽었다 할 때 어떠냐면 막 땅에 뒹굴고 흙 뿌려갖고 자기 얼굴에 막 던지고 막 그 재 뿌리고 막 발부둥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직정적인 거예요. 감정을 막 직설적으로. 자, 그렇게 결국 이제 이때 왜 이렇게 울었을까, 분노했을까? 결국 이거죠. 나보다 못한 놈, 저 아가멤논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아가멤논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내가 그냥 힘으로 하면 저놈 한 방에 때려버리면 되는데 자기 욕망으로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 연합이란 전체 사회가 있고 다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총사령관이 있고 부대장이 있는데 황명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대목에. 자,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움터에서는 이 아카이오이족 중에 아무도 나와 겨룰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 자기들 그리스 했다가 아카이오이 했다가 다나오스 했다가 막 다양하게 써요. 그러니까 항상 그 특징들이 있죠. 서양 문학의 특징은 항상 다르게 표현하는 거. 제우스도 제우스라고 안 하잖아요. 교활한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계속 바꿔요 이렇게. 여기도 뭐 아카이오이족 했다가 뭐 누구의 뭐 다나오스로 했다가 계속 바꾸는 거예요. 같은 이제 사람을 지칭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현명한 정프로, 교활한 정영진, 이듬이 뭐 이든이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내밖에 모르는 아내밖에 모르는 정프로 뭐 등등등. 요즘 왜 이렇게 아내밖에 모르는 강조하시나 몰라. 아유.
사랑이 네. 또 지극해집니다. 10년쯤 되니까. 네. 그 사랑이 왜 더 깊어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랑꾼이 되셨네요. 네. 꿈에도 보이니까요. 네. 아이고 세상에. 어쨌든 우리 자, 이은희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표현들이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연연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그렇게 다양한 표현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오히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쫙쫙쫙쫙 네네네. 나오는 게 많은데 여기는 끊임없이 변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통역을 할 때 이제 특히 서양 사람들 통역할 때 딱 가두절미하고 우리는 나는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럼 통역하다가 중단시키고 통역한테 당신 지금 제대로 통역하고 있냐고 물어본다잖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좀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논술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네. 같은 단어가 맞아 한 문장에 한 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패러그래프 안에 네. 같은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 되게 감점 네.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약간 어휘력 부족한 애들이나 이렇게 쓰는 거지. 같은 말이라도 하여튼 비슷한 다른 말로 이렇게 네네. 자꾸 바꿔가면서 써줘야 네네. 아마 좀 그래도 괜찮은 논술로 아마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은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변주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말은 반복하면 확실히 강력해지거든요. 리듬감이. 예, 말은 반복을 해야 리듬감이 생기고 효과가 생기고 그런 계속 같이 반복되면 못 읽어요. 네, 답답해서 못 네, 읽어요. 네. 그런 계속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차이가 좀 있죠. 예. 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아가멤논하고 아킬레우스가 참, 이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가멤논이 뭐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가멤논은 어떻든, 일종의 제우스의 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분배하고 재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당시 왕국이라는 게 솔직히 국가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큰 집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국이를 우리 지금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궁정이라는 데는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조선시대 궁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금성이나 경복궁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게 뭐라 한 가문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큰 집에서 대장간도 있고 막 활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도 가족이라고 할 때 족이라고 하는 게 족자 들어가는 게 가족의 어떤 단위마다 자기 고적을 나타내는 화살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족이고. 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무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 생산하고 말들 키우고 이런 전쟁하는 그게 왕궁의 이때의 왕궁이라는 거죠. 네. 네. 어느 정도 자족이 가능한 한 무리의 뭐 그렇습니다. 시족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네. 자, 그런데 이제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게 그거냐면 이미 전리품 배분은 끝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해소한다는 거는 이거는 관습화된 규칙을 위반했다 이거죠.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너를 하극상해도 별말 없겠네 되는 거죠. 규칙 위반하면 나도 너 규칙 위반할래.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결국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가멤논은 이런 거겠죠. 오히려 자기도 주고 이러려 생각했는데 뭐 이게 아킬레우스가 자꾸 이렇게 따박따박하고 있으니까 얘가 힘이 세다고 지금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군령이 서질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기에 패킹 오다 쪼는 순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넌 잘나봤자 내 밑이야 라는 거를 오히려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실은 누가 더 명예롭고 강한 자를 둘러싼 이 내적 갈등이 여기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형식 논리적으로는 아킬레우스의 말대로 아니 이렇게 공적 권위를 누릴 지도자가 저렇게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규칙을 위반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트로이 전쟁에 참가한 사실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 헬레네 구원자 참석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 나면 같이 갈 의무도 없고. 누가 아킬레스 아킬레우스가 구원을 한 적이 없다.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뭐 아가멤논 형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전쟁이 해야지 자기가 명예를 떨칠 수 있잖아요. 영웅은 전쟁을 바라는 거죠. 전쟁 말고는 자기 명예를 떨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왔는데 난 더 이상 창을 못 들겠다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진짜 표면적으로는 여성 문제, 전리품 문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인가 이걸 놓고 이제 서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가멤논은 사회적 지위가 내가 높았다 이거고 아킬레우스는 야 전쟁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누가 더 싸움 잘하냐, 누가 더 전리품 많이 가지고 오냐 이거 아니냐.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도시를 약탈했냐. 근데 좋은 건 너가 다 가져가. 근데 지금 내 목까지도 너가 다시 챙겨가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명예 경쟁이 그 당시에 이런 게 그 지위가 높은 여성을 첩으로 들이고 노예 들이라는 게 왕들일수록 더 그게 심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예쁘면 그게 권력이고 네, 명예고 트로피죠. 돈이고, 예. 예.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이 그 트로이 전쟁이 이제 트로이가 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프리아모스 왕의 왕비 있죠. 왕비잖아요. 이 헤카베는 어디로 가냐면 오디세우스의 부인 있죠. 베넬로페의 왕비의 몸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몸종.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워낙 공을 많이 쌓았으니까 헤카베 왕비 같은 거 조언을 한 사람도 몸종으로 보내고 또 헥토르의 부인이 있잖아요. 안드로마케. 헥토르의 부인 안드로마케는 그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툴레모스의 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여자의 운명은 그때는 그런 거예요. 네네. 갈 수밖에 없고 또 바로 프리아모스의 왕의 딸 중에 가장 예쁜 카산드라, 예언하는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의 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사육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개유정난 있고 나서 네. 이제 사육신의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사육신들 딱 사형을 하고 시키고 나서 그 사육신의 부인이나 딸들을 다 그 당시 동료들이 서로 다 데리고 삼는 거예요. 첩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어제까지 같은 동료인데 그 동료의 부인과 동료의 딸들을 자기 첩으로 삼는 거예요. 첩으로 삼고 종으로 삼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예손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킬레우스도 최고의 용사고 그리스 군의 전체의 방패인데,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 군 진영에서는 그걸 안 세워요. 뭐 우리가 치면 방벽을 세운다든지 순찰 서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냐? 아킬레우스가 있으니까. 아킬레우스 자체가 방패라는 거죠. 쟤네 뭐 나와서 싸워봐야 우리 아킬레스가 다 아킬레스 선에서 다 정리된다. 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죠. 자, 그러니까 울고 하면서 이제 자기 어머니 여신 테티스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아킬레스가. 네. 어머니, 내가 지금 이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테티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자기 아들이 이런 치욕을 당했다는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제우스에게 저 그리스 군대, 내가 없는 그리스 군대에게 처참한 패배와 완전히 뭐 나쁜 것만 다 보내다 주시오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해라는 거죠. 테티스가 바로 딱 올라가는 거죠. 그 유명한 그림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 화가의 그림 보면 테티스가 제우스 있잖아요. 딱 간청을 할 때 이러잖아요. 한 손으로는 제우스의 무릎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제우스 턱을 딱 잡잖아요. 턱을 잡아요? 네, 턱을 잡잖아요. 왜요? 그때 이 간청을 할 때 내가 뭔가 너한테 부탁을 호소하고 싶다 이럴 때 반드시 하는 게 무릎을 잡고 턱을 딱 잡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요? 왜? 턱을 잡는다? 네. 약간 그건 좀 약간 불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턱을 잡는다. 당신에게 내 몸을 허락한다 이런 의미인가? 아유, 그게 왜 갑자기 글로 가요? 난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이 턱을 잡는 거는 나에게 말해달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이 무릎하고 턱이 일각에서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부위라는 거예요. 무릎은 왜요? 그렇게 말해요. 무릎이 이제 좋아야지 잘 뛰다니고 하니까 그럴 무릎. 수 있고. 무릎이 왜 왜? 이제 까진다고요? 그렇지. 내 그 얘기를 잘한다. 턱은 그럼 뭐예요? 턱은 이제 턱은 왜요? 이거 키스하려면 턱을 높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 먹는 거니까 입은 그렇다 치고. 이게 본래 턱도 그죠. 우리가 강인한 의지력 할 때 우리 보통 뭐 관상까지는 아니지만 이 관상에서 아주 의지력 강한 사람은 이 턱이 사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턱이 발달한 사람들 어우 저 사람 진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하잖아요. 서양에서도 강인하고. 강력한 남성상을 볼 때 이게 사각적 딱 있는 거를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부위다. 생명을 느끼는 부위다. 이 턱 이런 사람들은 잠을 잡히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느낌. 근데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지금 적과 마주 섰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완전히 질지경이에요. 이제 난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적은 딱 무기를 들고 있다. 이럴 때 내가 좀 봐달라고 할 때 상대가 제대로 내한테 이 창이나 칼을 못 겨누게끔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눈길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했다. 좀 봐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도 하는데 해석은 뭐 이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표준 자세예요. 네. 내가 부탁하러 갈 거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프리아모스 왕도 시신 돌려달라고 자기 아들 헥토르 시신 돌려달라고 바로 아킬레우스한테 탄원할 때도 바로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탁 이렇게 해요. 턱과 무릎을.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가 했다면 턱과 무릎을 잡는 그 사람은 아마 거의 완전 무방비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신체에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는 이 몸을 완전히 이제 오픈한 상태잖아요. 턱과 맞아요. 무릎을 이렇게 잡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나는 모든 걸 다 일단 당신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가 아마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다. 빨리 해요. 나 궁금해. 공감해? 네, 궁금해요. 아니 이제 네. 그 소들 건강한가 볼 때 이렇게 턱을 이렇게 턱을 이렇게 잡는다고 소. 턱 보고 이게. 이건 그게 이걸 벌려가지고 맞아. 그 건강한 소의 이빨을 때 보죠. 네, 입 안을 보기도 보죠. 하죠. 예. 근데 그 소들이 네. 윗니가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윗니가 없어요? 아, 소 잘 보시면 윗니가 없어요. 그 여물을 그래서 이렇게 먹나? 소는 윗니가 없습니다. 신기하다. 그 윗니 없는 한우들을 또 잘 툭불 등급만 모아서 네. 우리 소선당 한우가 여러분께 또 제공해드리고 있죠. 툭불 등심, 툭불 또 무슨 고기 있습니까? 소고기 부위 중에 뭐가 맛있습니까? 저는 부채살, 살치살이 그렇게 살치살, 맛있더라고요. 네. 새우살. 네, 네. 새우살. 이런 것들 맛보시려면 어떻게 해요? 비싼 돈 주고 식당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한두 푼이니까 요즘 안 그래도 지금 물가도 많이 비싼데 네. 합리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여러분이 드시려면 소선당 한우에서 주문해 드시면 집에서 요즘 그 소형 화로 같은 거 있거든요. 집안용에서 이렇게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고체 연료를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아주 맛이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소선당 한우 한번 툭불 한우의 진짜 참맛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네. 한우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여러분의 품격도 올려드리고 입맛도 올려드립니다. 소선당 한우 광고할 때마다 제일 배고픈 시간대. 그죠? 그렇죠. 제일 배고프고 네. 제일 먹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보시는 시간이 또 배고프실 시간일 거예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저희가 저녁 시간에 주로 업로드 해드리니까 네, 소선당 한우와 함께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바로 테티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에 패배를 안기려고 딱 마음을 먹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우스가 아가멤논의 꿈에 자, 트로이아를 공격하라라는 식으로 현몽을 해주는 거죠.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넌 이제 꿈에 망하는 거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멤논은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공격. 예. 근데 이제 이땐 테스트를 좀 해본대요. 길몽을 꾸고도 흉몽인 것처럼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병사를 다 모아놓고, 지가 모아놓고, 야, 이거 꿈을 꿨는데 별로 안 좋아. 그냥 우리 이제 다시 짐 싸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병사들이, 지휘관들이 좋다고 나오고 함선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자. 자, 이러니까 그때 오디세우스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아가멤논의 호를 받아가지고 딱 하면서 지휘관 보고 일단 앉아! 다 앉아라 하고 또 일반 병사들도 이렇게 너희들 지금 제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최고의 불명예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가혹하게 이제 막 그 대치를 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테레시테스라는 선동하는 병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일리아스나 이런 걸 보면 이건 참 영웅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최고로 못생기고 성질도 더럽고 뭐 이런 식으로만 안 좋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고 오디세이아도 마찬가지고. 영웅들을 돋보여야 이건 귀족들의 이야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놈 애가 막 매질로 하면서 자기 아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면 나는 텔레마코스 자기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본래 내가 성을 갈겠다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놈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 텔레마코스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여기도 보면 가족을 걸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 말하는 사람도 오디세우스 밖에 거의 없어요. 이 많은 대목 중에서.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거의 거론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죠, 항상. 가족이랄까. 이런 걸로 초점이 맞춰졌죠. 자, 그런데 이 참 재밌는 게 병사들은 그래 테레시테스에 맞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병사들은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웃었다라고 나오죠. 사실 다 테레시테스의 마음 같거든요. 다 돌아가고 싶고. 근데 그때 병사들이 여기 재미있게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은 생선을 맛본 적도 없고 고기도 살점을 맛있는 부분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있잖아요. 생선을 먹는 게 왕의 음식이에요. 생선이? 네. 왜냐하면 생선을 바닷가인데? 근데 예전에 이제 그리스 그 당시 왕정 시대 때 네. 왜냐면 생선을 잡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아. 또 그거를 염장을 하고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보관해도 좀 고기 보관보다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다는 건 상당히 고급 이제 음식이었다라고도 이제 나오죠. 하긴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황금어장이잖아요. 네, 네. 동해서에 이렇게 다 물고기들도 많고 뭐 게도 많고 뭐 낙지 뭐 이렇게 쭉 많은데 네. 그 에게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 지중해 이쪽은 생각보다 물고기 자원이 별로 없대요. 그래요? 네, 그 우리처럼 이게 막 풍족하지가 않고. 네, 그래서 그 어찌 보면 바닷물은 좀 더 맑아 보이긴 하는데 네. 네,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사는 동네는 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뭐 고기 음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목욕 바닷물에 짠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만이고 그 장군들은 전부 다 여자 몸종이 탁 때 밀어주듯이 이렇게 밀어주고 따뜻한 물 다 해가지고 하는데 뭐 자기들은 뭐 가죽 덮개 이런 것도 자지도 못하죠. 그리고 벌써 9년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제대로, 힘들냐 네. 이거죠. 그러니까 생리적 문제도 있고 네. 지금까지 9년간 뭐 그냥 뭐 이러니까 되게 힘들기도 하고 물론 뭐 이 여기도 그게 있어요. 일종의 그 여성들이 있긴 있죠. 성욕을 네. 부르는 여성이 있긴 있는데 어떻든 자 그렇게 이 와중에 참 병사는 괴로웠는데 어떻든 오디세우가 그걸 잘 수습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병사들하고 다시 으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나니까 사기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니까 이 떨어진 사기를 다시 일으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종의 군대 사열하듯이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함선 목록이라 해갖고 일종의 쫙 나오거든요. 이 군대는 어디서 왔고 몇 척이고 몇 명이고 이게 거의 뭐 한 20페이지 가까이 쭉 이어져요. 아, 그래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어느 군대는 여기서 왔고 쫙 한 바퀴 돌아요. 요 지방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 돌았다가 바닷가 갔다가 성가에 갔다가 아이고야. 이걸 다 돌아요. 네. 그걸 쫙 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게 제일 강력하다는 거죠. 이제 사기를 다시 일으킬 때 군대를 다시 한 사열시키듯이 우리 이제 딱 총사령관이 지나가면 딱 사열하듯이 국군의 날 행사처럼.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네. 근데 참 이게 아가멤논도 신중하고 현명한 장수라는 거는 이 반란의 어떤 기밀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가자 하니까 애들이 다 갔으니까 이 맨놈 그저 본보기로 피를 목을 베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피를 진짜 다시 흘리지 않고 반란 진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처형을 안 시킨 대신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처형 안 시키고 저 이제 전쟁터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네, 죽을 어차피 죽이면 그러면 되는 거죠. 제일 연놈들 앞장 세우면 된다 이거죠. 가장 미운 사람을 이제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군대에서 가장 미운 사람 죽이기 제일 좋은 게 전쟁이 일어날 때. 최전방으로. 최전방을 보내고 그다음에 총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자 결국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올림포스의 신들도 결국 이 전투가 이제 벌어지려고 하니까 전사의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그리스 편, 트로이 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 신들도. 신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파리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헤라, 아테나 그리고 포세이돈도 별로 안 좋아해요. 포세이돈도 예전에 트로이 왕의 트로이 성벽을 쌓아줬는데 보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도 기분이 나빠 있고. 아, 임금체불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갖고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트로이 성벽을 쌓아줬단 말이죠. 근데 쌓아주고 나서는 그래도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자기들을 위협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스 쪽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 우리 그 유명한 에르메스, 네. 전령도 이제 제우스 직속이긴 한데 이제 여기는 이제 헤라하고 이쪽 관련되어 있었나 봐요. 헤파이스토스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한 편이고 네. 바로 이제 트로이 편은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당연히 해줘야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트로이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가 또 이쪽에 트로이 편이에요. 아폴론은 바로 화살 그죠 우리 태양신 아폴론 그리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사냥의 여신 그리고 이제 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엄마인 레토 여신 이렇게 이제 한 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프로디테의 연인인 아레스 전쟁의 신 마르스 바로 그도 여기 트로이 편 이렇게 네. 이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싸움을 내가 붙여놓고 나서 그죠? 그리스 군에게 가짜로 꾸며가 너희들이 전쟁하면 이길 거야라고 해놓고
자기 전령을 여기서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전령으로 잘 안 쓰고 무지개를 전령으로 써요.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 이리스를 전령으로 써요. 아, 이리스, 아이리스 뭐 이렇게 읽는 그거군요. 네네, 이리스죠. 네, 무지개. 네. 그래서 트로이에 보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공격한다. 준비하고 있으라. 제우스는 뭐야?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제우스는 있잖아요. 전쟁 붙여놓고 나서 처음 막 그러니까 신들도 처음 하라고 해요. 너희들도 이제 처음부터 4일째, 뭐 3일째인가 4일째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요. 제우스는 웃는 걸로 시작해서 웃는 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비참하고 해도 신들에게는 그냥 뭐 재미죠, 재미. 네. 자, 그래서 참 그래서 공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헥토르가 말씀드린 대로 트로이 동맹군을 지휘하는 거죠. 네, 헥토르가. 그래서 이제 전투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죠. 네. 전투의 첫날. 자, 첫날이 시작되니까 이제 파리스가 딱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1대1 맞짱 뜨자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헬레네의 현 남편인 나와 전 남편인 메넬로스하고 우리 1대1로 그냥 승부합시다. 아, 여러 죽을 거 뭐 있냐. 아주 간편하네.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고. 네, 그리고 이긴 사람이 헬레네가 가져온 보물 다 차지. 깔끔하게 그렇게 끝내자.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증을 해야 된다. 누가 보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리스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오디세우스와 아가멤논이 나오고 이거 이제 이 약속을 보증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트로이 쪽에서는 프리아모스 왕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서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우리 지키는 약속해야 되는 거다.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 프리아모스와 그리고 안테노르라고 또 이제 신하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친 그리스파예요. 나중에는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라 이 안테노르가 같은 사람들이 결국 성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나중에는 하여튼 안테노르는 친 그리스파고 나중에 트로이가 멸망당해도 안테노르는 괜찮아요. 안 다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딱 지내고 자, 우리는 이제 이게 약속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첫날에. 네. 이제 1대1 싸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일 첫 번째 무기 창이에요. 창. 이 당시 창수라고 부르는데 창을 든 병사들이 제일 네. 중요해요. 창이 중요하고 창이 떨어지고 나면 뭘 하냐면 칼이에요. 전쟁 결투를 하고 전쟁. 그 다음에 칼이 떨어지면 뭘로 하겠습니까? 칼 떨어지면? 칼 방패. 아니 무기. 단도? 활. 아니면 활도 있는데 활은 조금 비겁하다고 봐요. 뒤에서 쏘니까. 그래서 칼 다음에는 돌이에요. 돌까지 찍어버려요. 돌로 서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슴팍을 이제 던지가 찍든지 머리통을 박살을 내든지 바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창칼, 활, 보통 창칼, 돌이에요. 근데 활도 하는데 활은 기본적으로 멀리서 쏘니까 여기서는 비겁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창으로 딱 싸움을 시작하는데 결국 파리스가 안 되거든요. 네. 이 메넬라우스한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딱 죽기 직전이 되니까 또 신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로디테가 안개를 쫙 뿌려가지고 감싸가서 파리스를 데리고 파리스의 집 침실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참여 여기 하면 안 되지. 아니 죽게 됐으면 안 되잖아요. 죽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싱겁게 되잖아요. 이제 작품 시작했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끝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갑자기 뭔가 안 될 때 그냥 신이 내려와서 해결해 주듯이 여기도 이제 신이 온 거죠. 네. 이게 드라마도 그렇듯이 한참 이제 네. 파리스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침 꼴깍 넘어가면서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아프로디테가 안개를 쫙 뿌리면서 파리스를 구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야 막 이렇게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반응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막 사람들이 화내고 막 요럴 때 이제 집중은 더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했다가 자 다음 기회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음번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밀당 잘하네.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헬레네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는 헬레네가 없었단 말이죠. 헬레네는 이제 전쟁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가 이길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웅들. 현 파리스 안에. 네, 현 파리스 안에는 지금 그리스 연합군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구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자였잖아요.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가 노파로 변장해갖고 헬레네한테 가서 야, 지금 파리스가 침실에 와 있어. 너가 빨리 한번 가봐라. 지금 춤추러 나가려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때 춤추러 나간다는 건 항상 에로틱한 것하고 연관돼요. 춤추러 나가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곧 섹스할 준비가 돼 있는 태세가 돼 있는 사람이다. 누가요? 파리스가요? 파리스가. 그러니까 왜? 이제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헬레네한테. 야 지금 그 너희 집 침실에 파리스가 와 있는데 지금 춤추러 가는 사람 같아. 그 말은 지금 섹스를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가 빨리 가서 응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헬레네가 짜증을 내거든요. 아 그렇게 파리스가 좋으면 딱 여신인 거 알아채고 당신이 그 파리스 몸종을 해주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여신이 분노를 하는 거죠. 그쵸. 나 여신. 너 지금 뭐야 지금? 너 내가 너한테서 아름다움을 회수해버리면 넌 끝이야. 맞잖아요. 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여신이 미어 여신이 아름다움 회수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왜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에서 졌잖아요. 지금 메넬라우스한테. 네. 찍는 사진. 그러니까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 남편에게 졌지만 헬레네하고 잠을 자면 역시 그래도 승자는 파리스야. 정신 승리하는 거군요. 육체 승리하는 거죠. 아, 육체 승리.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찾아주는 거죠. 현실에도 요 패배했으니까 몸은 이렇게 지금 그래도 헬레네는 너 거야라는 거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하는 원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파리스가 사라졌잖아요. 어떻든. 네. 그러니까 히랍군 입장에서는 야 이거 끝났다. 메넬라우스 승리한 거야. 뭐 어떻든 사라졌으니까 메넬라우스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헬레네 돌려주고 봄을 다 자오. 이렇게 약속을 이행해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잠시 좀 소강 상태가 되잖아요. 약간 정전기, 휴지기가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전쟁은 계속해야 재미가 있잖아요. 신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테나는 이제 그리스 편이잖아요. 네. 싸움을 계속 부추겨야 되니까 트로이에서 활자의 손은 판다로사라는 전사가 있거든요. 네. 그 궁수한테 이제 또 트로이 복장을 하고 가가지고 야, 너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있을 때 메넬라우스 향해서 활을 한번 쏴봐. 메넬라우스? 네, 바로 지금 1대1 하러 싸움하러 나가가지고 파리스가 없어갖고 뻥 쪄 있잖아요. 쟤한테 지금 활을 쏴, 저 무방비일 때. 그러면 너 파리스의 총애를 받을 거야. 파리스 너 얼마나 좋아해 주겠냐 이러면. 그러니까 얘가 그게 깜빡 넘어가가지고 이건 분명히 1대1 싸움이잖아요. 네. 활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근데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테나가 이 화살이 날라오는데 살짝 빗나가게 하지만 약간 찰가상 상처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넬라우스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가지고 검붉은 피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피부를 스쳤으니까.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그걸 봤단 말이죠. 피를 보면 사람은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멤논이 전투 개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죠. 이래 되면.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지휘관들 야전 경험이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총 이제 온 왕이 40명이 왔단 말이죠. 왕이 40명 온 거죠. 연합 왕국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참모도 되고 하니까 결국 싸움에서는 이제 되게 유리한 기세를 먼저 장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첫째 날이에요. 네, 전투의 첫날입니다. 네. 근데 첫날 그 네. 헬레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 방에 가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나름 좀 있어요? 흥미롭네요. 네. 흥미롭다. 예. 여인들 중에서도 고귀한 헬레네는 높다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웃음을 좋아하는 아프로디테가 그녀를 위하여 여신이면서도 네. 손수 의자를 가져와 알렉산드로스 맞은편에 놓았다.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딸 헬레네는 거기 앉아 시선을 옆으로 돌린 채 남편을 이런 말로 비난했다. 파리스를 이제 이렇게 네. 비난하죠. 돌아오셨나요? 싸움터에서? 그대는 마땅히 거기서 내 전 남편인 강력한 전사의 손에 쓰러져 죽었어야지요. 어머. 그대는 전에 힘과 주먹과 창에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보다 강하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니 자, 가서 아레스의 사랑을 받는 메넬라우스를 불러내어 그와 다시 1대1로 싸워보세요. 하지만 나는 그대가 금발의 메넬라우스와 1대1로 싸우거나 무모하게 그에게 덤비는 일은 그만두라 권하고 싶네요. 그러지 않으면 그의 창에 당장 그대가 쓰러져 죽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이제 약을 올리는 네, 거죠. 네. 자존심 상해. 많이 상하죠. 네. 그러니까 파리스가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거친 말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마. 그렇게 약하게 말한다. 그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메넬라우스가 아테나의 도움으로 나를 이겼지만 다음에는 내가 그를 이길 것이요. 우리 편에도 신들이 계시니까. 그러니 자, 우리 잠자리에 누워 사랑이나 즐깁시다. 일찍 이렇듯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적은 없었어.
내가 아름다운 라케다이몬에서 처음 그대를 빼앗아 바다를 여행하는 함선에 태워오던 길에 크레나의 섬에서 그대와 사랑을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 너를 내가 데려올 때도 처음 너랑 잘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나 지금 너무 흥분된다. 그만큼 지금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달콤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는구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먼저 침상으로 다가가자 아내도 따라갔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구멍이 많이 뚫린 침상에 누웠다. 구멍이 많이 뚫린? 구멍이 많이 뚫렸다는 거는요, 가죽끈으로 많이 묶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장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뭐 고급스러운 침대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뭔가 이제 여러 체위가 가능한, 예, 이렇게 묶어놓고 저렇게 묶어놓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이렇게 이제 상상이 갑니다. 네, 여기가 끝이에요? 뭐 그 뒤에는 뭐 알아서 이제 하는 것 같아. 또 있어요? 오늘 뭐 그냥 구체적인 사랑 얘기는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둘의 배드시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어져 주신 네. 대로 화를 이제 쏘라고 해서 자극을 시키고 판다로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드디어 이제 네. 격전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활약을 했던 사람이 디오메데스예요. 디오메데스? 아주 이제 그리스의 명장인데, 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하고 같은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아주 유순해요. 그래서 아주 유순한 아킬레우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활약을 첫날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판다로사 화를 맞아. 그러니까 항상 화를 처음 맞아 상처를 좀 입다가 나중에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고난을 처음에 좀 입었다가 영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항상 쓰는 거죠. 첫날입니까? 첫날입니다. 이게 첫날. 사흘 중 첫날. 나흘 중 예. 첫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디오메스가 판다의 화를 맞고 나서 이제 서로 딱 이제 창을 가지고 겨누게 되잖아요. 판다로사는 화를 계속 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창으로 한번 해보자 된 거죠. 근데 처음 먼저 할 때 이제 어떻게 둘이가 또 마주치잖아요. 서로 욕설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자기 신분이나 능력에 대한 자랑을 주고받는 게 관례였대요. 전사들 중에. 싸우기 전에 어디에서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응? 어디서? 어디서? 우리 조폭이나 옛날 보면 똑같잖아요. 너 어디 식구야? 그렇죠. 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디 소속 말하잖아요. 어디 식구야? 너 정박 형님 알아? 너 정박이 누군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네. 뭐야? 정박 형님이면 우리 바로 짓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움 끝. 이제 아까 그쵸, 자기처럼 이제 정박이 누구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족보 또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이라든지 상처를 보여주는 거죠. 예, 나 이런 사람이야. 말리지 마. 아이, 계속 벗어 이제 나중에 바지도 벗고. 이게 사실 진짜 근데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폭이라든지 뭐 군대도 심리 똑같거든요. 먼저 말로 기승제압을 항상 하게 돼 있거든요. 말이나 포스로. 근데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아주 팽팽할 때 뭔가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싸움에서의 대의 명분 정당성 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꿀리는 사람들이 있죠. 뭔가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굽혀지는 순간 빈틈이 생기거든요. 말 싸움에서도 예. 그래서 그 틈을 안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싸움하는 게 막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몸집이나 이런 걸 딱 보여주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위축이 되는 순간 그 빈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게 그 빈틈 하나하나가 생사를 건너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싸움은 기세니까. 예, 그래서 기세라고 하는 겁니다. 기세가 뭐냐면 이때 있으면 아무리 내가 싸움 기술이 좋아도 이 내가 정당성이 말리잖아요. 너는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냐? 너는 이럴 때 이거 안 되거든요, 잘 이게. 그럴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폭력 다룬 영화에 보면 잘 관찰해 보면 그런 게 잘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 잘 다룬 영화가 또 우리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명부이 없다 아이가 명부이. 그 명분. 제일 중요한 명분입니다. 우리 황산벌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뭐 얼핏 보니까 야 니네 뭐 뒤에서 화려한 선 비겁한 놈들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욕들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걸 기세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냥 너희는 급장이야. 여기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성을 자꾸 비하하는 거죠. 너희들은 여자들이야.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너 말로만 떠드냐? 개질 같은. 그렇게 해서 그 자신감이 떨어질 때 빈틈이 확보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디오메데스의 창이 결국 판다로스의 이 정말 해부학적 지식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여기는. 해부학죠? 예.
이 창이 어디로 가길래? 예, 뭐 이와 혀와 턱을 짜리로 꿰뚫으면서 뭐 혀가 절단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나와요. 이런 식으로 메리오네스라는 그리스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 이상한 부위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한 창으로 게 이렇게. 어디요? 이 사람이 페레클로스를 죽일 때 오른쪽 엉덩이를 창으로 쳤는데 창끝이 곧장 방광을 지나 뼈 밑으로 뚫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네, 창끝을 지나 방광을 지나.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위는 삿과 배꼽 사이. 삿 알죠? 네, 삿. 예. 이 배꼽 사이를 찌르면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이런 거 치고. 삿이 어딘지 알아요? 사실 뭐예요? 삿에서 나온 말이 사타구니. 사타구니. 네, 바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삿이 이제 네. 됐어요. 거기를 우리가 샅샅이 뒤져봐야겠어. 아, 그 사사치가 또 거기구만. 뭐 하여튼 가랑이 부위를 네. 사치라고 하죠. 네. 아, 거기랑 배꼽 사이가 가장 고통스럽다. 네. 그러니까 이 묘사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진짜 해부학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죠. 메게스가 창으로 머리에 힘줄을 치자 청동이 이빨 사이로 뚫고 나가며 혀뿌리를 잘랐다. 그러니까 이걸 치니까 여기 들어가면서 혀가 잘려져가 혀가 튀어나오더라. 정말 앞권인 표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심장이 창을 맞았는데 아직 심장이 뛰고 있으면서 그 심장의 고동에 맞춰 창자루 끝이 흔들렸다. 이거 진짜 리얼한 표현이거든요. 딱 창이 심장을 했는데 심장이 아직 뛰니까 창 끝도 흔들리고 있더라. 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영화 트로이에서도 보면 네. 이건 뭐 이 장면은 아닙니다만 그 아킬레스가 그 거구의 전사와 이제 싸우기 전에 네. 사실 이제 막 여러 차례 막 합을 겨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킬레스가 싹 좌우로 한번 네네. 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한순간 뛰더니 요 어디라고 그러죠? 이 목입니다. 목, 예, 목 네. 옆으로 빈틈. 칼 한번 싹 찌르고 끝. 동맥 잘랐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아요. 아유, 그 핵심을 잘 찌르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일리아스에서 호메로스가 기술한 방식 그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이 사람이 무장을 하고 근데 막상 전투 장면은 그냥 지금 말씀대로 창 찌르다가 딱 안 되면 바로 가서 칼로 딱 한 번에 결정나요. 바로 그렇게 단판 승부로 결판 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난 영화 보면서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심플하게 끝내 뭐 이랬었는데 이 바로 일리아스에 충실하게 반영한 그렇습니까? 일리아스에 충실하게 저희도 근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벌써 1시간이 또 지나버렸어요. 우리 이제 첫째 날 첫째 날. 끝났잖아. 아, 중요한 헥토르도 아직 안 나왔는데. 헥토르는 아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나중에 뭐 무슨 아킬레스건에 뭐 화살 쏘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그거 재밌는데. 긴 얘기고. 네. 그러면 네. 그 사이에 네. 우리 영화 트로이 한번 보고 보고 올까? 오면 재밌겠다. 그러네요. 그렇죠. 뭐. 네. 트로이의 고를 이제 보시고 나서 또 네. 이제 저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서 잘못 표현된 부분들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좀 과장된 부분이랄까 네, 이런 네, 것도 네,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브리세이스가 이 일리아스에 묘사되듯이 아름다운가 크리세이스는 어떠한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안드로마케 말 그대로 헥토르의 아내는 어떠한가 그리고 카산드라는 어떻고 네. 헬레네는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이걸 상상해 보시면 또 아주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좀 그 사이에 네. 트로이 한번 보고 옵시다. 네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요거 한다 이거죠? 네. 우리는 하여튼 책 읽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영화를 보지. 책은 못 읽고. 우리 정박님이 다 해주시는데. 네. 그런데 뭐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트로이가 그래도 네. 이 일리아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주 또 정말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우리가 감정이입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있네요. 그 창으로 그의 배꼽 옆을 찌르자 창자가 한꺼번에 땅 위로 쏟아졌고 어둠이 그의 두 눈을 덮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배를 이제 찔리면 예. 그러니까 눈을 감아서 눈앞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눈을 뜨는데도 실제로 시력이 네네네. 갑자기 상실되기도 하거든요. 마치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죠. 혈액이 안 가게 되니까. 이런 것도 네. 아마 실제로 이런 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네. 이야기를 아마 전쟁에 네. 듣고 이런 시에 기술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일리아스 서양 문학의 원류 요거 한번 저희가 네.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께 이제 진짜 전투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만약에
일리아스의 해부학적 묘사를 좀 떠올리시려면 네. 그러니까 그 강대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라이온 일병 구하기 초반 장면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물속으로 총알 날라오고 해가지고 막 사람 팔다리 떨어져 나고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 지금 전쟁 굉장히 때. 리얼하게. 예.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거 지금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지금 네. 참고하는 책들이 뭐 강대진 선생 그리고 임철규 선생 그리고 김원 선생 그리고 이제 바로 베리 스트라우스 이분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지금 쭉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트로이 목만 안 나오죠. 예, 거기는 안 나옵니다. 아, 여기는 안 나와요? 예, 거기는 안 나오죠. 왜냐면 4일간의 이야기니까. 트로이 목마는 여기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아킬레우스가 죽게 되는 거죠. 아킬레우스도 결국 죽게 되죠. 아킬레스 죽는 얘기도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는 헥토르만 장례를 치는까지만 나오죠. 진짜 짧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 이야기들을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이어서 더 한번 청해 네.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네. 영화 트로이 여러분 한번 보고 오시고요. 같이 봐요 우리. 어떻게?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자는 나도 몰라. 네. 자, 그럼 영화 보시면서 또 커피 한잔 하시면 좋겠네요. 아, 네네. 네. 요즘 이제 영화 보시면서 뭐 콜라나 뭐 맥주 이런 거보다는 커피가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1kg 커피 꼭 싸가셔서 극장에서 보셔도 좋고요. 아침 저 트로이는 집에서 네. 보셔야 되니까 네, 네. 집에서 이렇게 커피 드시면서 보면 네. 좋겠네요. 1kg 커피에 다양한 맛과 향, 특히나 여름 되면 얼음 타서 먹는 콜드브루가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시원하게 드시라고 콜드브루는 아닙니다. 콜드브루는 이제 추출 방식에 따라서 네. 그렇게 이제 붙이는 거고요. 네, 그러나 하여튼 콜드브루에 이렇게 물과 얼음을 같이 타서 드시면 아주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일리아스 이어서 소개를 네. 좀 해드리고요.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플로 청취자를 위한 또 노래 하나씩 살짝 선곡을 저는 해볼까요? 신승훈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이게 전설인지 역사인지 그 애매한 그러네요. 역사기도 하고 전설이기도 한. 좋은데요. 네. 저는 그러면 이 아킬레우스 이 사람이 테티스의 뭐 어쨌든 신화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발목 잡혀서 이렇게 한번 그 스틱스 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마야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엄마야. 신승훈 노래죠. 네. 엄마야. 저는 뭐 이게 이번만은 내 뜻대로. 그리스니까 네. 나나 무스꾸리의 사랑의 기쁨.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자, 그러면 저희는 일리아스 호메로스의 책 요만큼 나갔습니다. 요만큼. 자, 보이시죠, 여러분? 네, 요만큼 나갔어요. 요 책을 좀 했으니까.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일리아스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랑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즘 구독자 는 속도가 잠깐 주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변 분들 독려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